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당부한 것이죠.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남북 간의 경제협력은 공동의 번영을 가져오고 군사적 대립을 완화시킬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대통령의 첫 광복절 경축사를 놓고 정치권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이 평화적 방법으로 지금의 위기를 풀지 않으면 그동안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뿐이라는 여당과 국민들의 최고조의 불안을 누그러뜨리지 못한 굉장히 아쉬운 경축사였다라는 야당. 자, 서로 다른 반응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평화적 해결을 거듭 강조한 광복절 경축사의 의미, 잠시 후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와 짚어보고요.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는 오늘도 우직하게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색다른 시선으로 꼽은 오늘의 이슈부터 만나보시죠. 전국 대형마트와 편의점, 온라인몰 등에서 일제히 계란 판매를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국내산 계란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성분이 나온 건데요. 유럽에 이어 국내에서 등장한 살충제 계란, 과연 먹어도 되는 걸까요? 2부 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장과 확실히 짚어봅니다.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모두 15건에 이르지만 마무리된 소송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개별 배상은 없다는 일본 정부와 개인 소송이라는 한국 정부,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끝나지 않은 싸움. 3부 하종강의 염치 있는 세상에서 돌아봅니다.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과 매티스 국방장관의 이례적인 대북 기고문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렸습니다. 이 기고문 북미 긴장 완화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백병규의 뉴스의 맥에서 제대로 진맥해봅니다. 위안부라는 세상의 편견 때문에 좋아하는 노래도 마음껏 부르지 못했던 길원옥 할머니. 아흔이 돼서 가수의 꿈을 이뤘습니다. 애창곡 15곡을 담아 인생 첫 앨범을 냈는데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이 아닌 신인 가수 길원옥, 4부에서 만나봅니다. 오늘날 한반도의 시대적 소명은 두말할 것 없이 평화입니다.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입니다. 중국의 원칙은 확고합니다.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 됩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광복절 경축사 한 부분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들었는데요. 자, 이 경축사의 의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맡고 있는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때요? 오늘 경축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교수님은?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떤 점이 감동적이었습니까? 촛불과 민주주의 문제, 보훈, 평화 네. 관계 있는데 특히 평화에 대한 메시지가 상당히 가슴에 닿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좀 먼저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북한하고 미국에서 그 거의 비슷한 시점에 지금 신호가 온 게 이 북한 같은 경우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이 전략군 사령부를 시찰하면서 이 미국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당장은 관포위 사격을 안 한다 이런 뜻을 밝힌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근데 그 입장이라는 게 과거에서도 쭉 있었죠. 그러니까 조건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공세적 행동을 하지 않은 한 자기들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과거고 크게 다를 건 없지만 그러나 현 위기 국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왜냐하면 지금 그 요번에 이제 관포위 사격 발언이 나왔을 때, 요번에 뭔가 좀 다르다 이런 그 일부 이런 주장도 있고 했었고, 이거 실제로 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걱정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걱정이 있었죠. 왜냐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그 타겟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고, 그게
괌뿐만 아니라 남한에 대해서도 뭐 4등분해서 미사일 타겟을 다 정하고 이렇게 예. 전략군 사령부에서 나오곤 그랬었는데 결국 하여간 김정은 입장에서는 하여간 미국의 행동을 보면서 자기들도 결정하겠다는 거니까 미국의 행동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그럼 바로 미국의 행동인데요. 미국의 국무장관하고 국방장관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제 기고문을 실었는데 북한과 협상할 수 있다. 북한은 핵 미사일 실험에 즉각 중단하고 대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단 말이에요. 이게 좀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런 메시지를. 좀 북한이 그걸 상당히 있는 그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잘 알다시피 미국 내부에서는 상당히 많은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무려 군사행동론부터 시작해서 대화협상론, 그다음에 제재와 압박론이 다양한 것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우리에게 상당히 위험스럽게 다가오고도 그렇죠. 그러다가 어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하고 틸러슨 국무장관이 자, 우리의 기본 입장은 대화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것은 일종의 미국이 그동안 전략적 혼란 상태에 있던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일종의 전략적 일관성을 보인 것 아니냐. 대화에 방점을 두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긍정적 발전이라고 보고요. 북한도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또 좀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바로 오늘 나온 이 두 가지 북한과 미국에서 이런 두 가지 움직임을 가지고 좀 종합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북한과 미국 간의 전례 없는 이른바 말 폭탄 싸움은 이제 일단락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교수님 그러면? 그 재발 가능성은 배제하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지금은 결국에 소위 전반적으로 쌍방이 자제를 하면서 대화를 통한 어떤 위기 극복의 방안을 찾겠다라고 하는데 양쪽이 거의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미국과 북한이 무슨 조셉 윤하고 박성일 대사 사이에 뉴욕 채널이 있었는데 이런 채널을 통해서 본격적인 대화를 하면은 바람직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 물밑 대화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가능성도 배제하진 못하겠죠. 근데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런 식으로 결국에 평화적 압력, 대화의 중요성, 북한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이런 일련의 발언을 한 것을 보면은 충분히 국무성 차원에서 뉴욕 채널을 통해서 북한하고 대화할 수 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돌발 발언하는 건 아니죠, 교수님?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요? 근데 이달 말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지금 예정돼 있는데 혹시 이게 또 하나의 어떤 그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시선도 있던데요. 글쎄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훈련이 아니고요. 연습이고요. 연습이라고 하는 건 실제적으로 군사력을 동원해서 하는 훈련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CPX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연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병력을 대규모로 동원하고 하는 건 아니죠. 제가 보기엔 북한도 훈련과 연습은 구분한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제 우리 을지 연습을 전후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의 행보가 걱정이 되니까 전략 무기를 이렇게 이쪽으로 전진 배치를 할 경우에 가령 B-1, B 전폭기라든가 항공모함이라든가 핵잠수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진 배치했을 때 북한은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쌍방이 자제를 해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아무튼 그러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경축사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도 우리가 주도한다면서 운전자론을 이제 재확인을 했지만 야당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조수사기도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평가절을 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그 최근 며칠간의 북미 간의 이른바 말싸움 여기서 우리 정부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야당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하던데 이런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외교안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개별적으로 추구하고 하는 국익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제약하는 국제구조가 있거든요. 그 국제구조와 개별 국가의 국익이라고 하는 상호작용 속에서 나오는 것이 구체적인 정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 북한의 경우는 자기들의 위협이 미국에서 온다, 미국의 핵 위협이 큰 위협이다 이렇게 되니까 핵과 미사일 문제는 사실상 미국 간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예. 그다음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보다 더 평화를 향한 그런 어떤 상황의 반전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데는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문 대통령의 그 발언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데 누가 주인이 돼야 돼요? 우리가 주인이 돼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죠. 당연하죠. 한반도의 한반도의 평화 번영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과 중국의 외주를 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사실상 우리가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대통령 말씀은 결국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일궈 나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봐야 되죠. 이걸 갖고 지금 운전석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결연한 의지의 표명까지는 좋은데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 있느냐, 바로 이 점을 제기하는 거 아닐까요, 교수님?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결국에 우리 오늘 대통령 연설문 보시면은 미국도 북한도 자제하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자. 뭐 그런 걸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이 있어서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동맹을 굳건히 하는 한 우리 안보에 대한 큰 우회라고 하는 건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어떻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북미 대화도 하고 남북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선순환 관계를 가져와 보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제가 알기에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배후에서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조금 인내심을 갖고 와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건 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정부에서 받은 유산이 너무나 혹독한 유산들이었어요. 지금 북한이 저렇게 아주 통제불능인 상태에 간 것도 지난 정부의 강경 정책하고 꼭 무관한 건 아닌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꾸 북한에서 제재와 압박을 한다고 하는데 혼자서 제재 압박엔 효과가 없으니까 미국, 중국의 외주를 들여다 보니까 자연히 코리아 패싱이 나와버리는 거고. 그다음 또 사드 문제 갖고 또 미중 간에 우리가 완전 샌드위치 돼버렸고. 또 우리 보수 진보 사이의 갈등을 통해서 국내 여론이 상당히 양극화됐고 이런 큰 부정적 위산을 갖고 시작한 게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 국민들이 조금 이제 기다려 봐주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정권 교체된 후라고 해서 뭐 관계가 바로 뭐가 개선되는 게 아니라 예열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 정책 용어로는 경로 종속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난 정부에 만들어놓은 경로가 있으면 그게 바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시간을 두고 좀 보셔야 될 것 아닌가 봅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의 후속 조치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군사 그 회담이라는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고, 근데 북한은 묵묵부답이었고, 근데 여기에 뭐 굳이 낙담할 필요는 없다. 좀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저는 뭐 낙담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뭐 당장 우선 을지 연습이 아마 끝나야 될 거예요. 끝나고 현 위기가 극복이 되고 이렇게 하면 8월 말부터는 제가 볼 때는 북측도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8월 말 이후부터는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건 그런 희망사항일 뿐 아니고 당위론이죠. 그래서 북도 좀 새 정부 들어섰으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고요. 지금까지는 어떤 위기 연속이었기 때문에 4월부터 8월까지는 위기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8월 말 이후부터는 남북 관계에서 뭐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기대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이제 뭐 바로 그 예열 과정에서의 물밑 내지 그 배후에서의 어떤 그 노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다. 이렇게 뭐 믿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교수님? 그렇게 믿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대일 관계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일본을 향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뭐 명예회복, 보상,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 이런 어떤 그 언급을 했는데요. 결국은 핵심 문제는 그 이른바 위안부 합의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정리가 되고 어떻게 나갈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하여간 기본적으로 태스크포스 팀이 재검토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나 현실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협상 하자고 하지만은 일본 정부가 재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재협상은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통상적인 한일 관계는 계속해 나가되 역사 문제는 어떻게 역사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그 해결책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
역사에서 오는 그런 문제점 같은 거는 현실로 인정하고 그 갈등이 있으면 그것을 관리해 나가는 한편 다른 한쪽으로 한일 관계는 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본 정부의 재협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내적으로는 내용상으로 사실상 무효화하는, 예를 들어서 뭐 재단 뭐 없애버리고 이러는 거 좀 하면 안 되나요, 교수님? 그거는 이제 그 태스크포스 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할 텐데요. 예. 결과를 보면서 이제 정서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네. 대통령께서도 결국에 국민 감정이 허락치 않는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뭐 그렇죠. 그게 우리 일반 정서지만은 네. 하여간 그 태스크포스 팀이 아주 일본 전문가들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면은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움직이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대통령 통일외교 안보 특보를 맡고 있는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네. 자, 우리의 기본 입장은 대화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것은 일종의 미국이 그동안 전략적 혼란 상태에 있던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네. 일종의 전략적 일관성을 보인 것 아니냐. 대화에 방점을 두는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상당히 긍정적 발전이라고 보고요. 네. 북한도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또 좀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바로 오늘 나온 이 두 가지, 북한과 미국에서 이런 두 가지 움직임을 가지고 좀 종합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북한과 미국 간의 전례 없는 이른바 말 폭탄 싸움은 이제 일단락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교수님? 그러면? 뭐 그 재발 가능성은 배제하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지금은 결국에 소위 전반적으로 쌍방이 자제를 하면서 대화를 통한 어떤 위기 극복의 방안을 찾겠다라고 하는데 양쪽이 거의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미국과 북한이 무슨 뭐 조셉 윤하고 박성일 대사 사이에 뉴욕 채널이 있었는데 이런 채널을 통해서 뭐 본격적인 대화를 하면은 바람직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 물밑 대화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가능성도 배제하진 못하겠죠. 근데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런 식으로 결국에 평화적 압력, 대화의 중요성, 북한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이런 일련의 발언을 한 것을 보면 다시 전쟁은 안 됩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광복절 경축사 한 부분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들었는데요. 자, 이 경축사의 의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대통령 통일외교 안보 특보를 맡고 있는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때요? 오늘 경축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교수님은?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떤 점이 감동적이었습니까? 뭐 촛불과 민주주의 문제, 보훈, 평화 관계 있는데 특히 평화에 대한 메시지가 상당히 가슴에 닿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좀 먼저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북한하고 미국에서 그 거의 비슷한 시점에 지금 신호가 온 게, 이 북한 같은 경우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이 전략군 사령부를 시찰하면서 이 미국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당장은 관포위 사격을 안 한다, 이런 뜻을 밝힌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근데 그 입장이라는 게 과거에서도 쭉 있었죠. 그러니까 조건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공세적 행동을 하지 않은 한 자기들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뭐 과거고 크게 다를 건 없지만 그러나 현 위기 국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왜냐하면 지금 그 요번에 이제 관포위 사격 발언이 나왔을 때, 요번에 뭔가 좀 다르다, 이런 뭐 그 일부 이런 주장도 있고 했었고, 이거 실제로 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걱정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걱정이 있었죠. 왜냐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그 타겟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고, 그게 괌뿐만 아니라 남한에 대해서도 뭐 4등분해서 미사일 타겟을 다 정하고 이렇게 전략군 사령부에서 나오긴 그랬었는데 결국 하여간 김정은 입장에서는 하여간 미국의 행동을 보면서 자기들도 결정하겠다는 거니까 미국의 행동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그럼 바로 미국의 행동인데요. 미국의 국무장관하고 국방장관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제 기고문을 실었는데, 북한과 협상할 수 있다,
북한은 핵 미사일 실험에 즉각 중단하고 대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단 말이에요. 이게 좀 네.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런 메시지를. 좀 북한이 그걸 상당히 있는 그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잘 알다시피 미국 내부에서는 상당히 많은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무려 군사 행동론부터 시작해서 대화 협상론, 그다음에 제재와 압박론, 다양한 것들이 있었고, 예.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우리에게 상당히 위험스럽게 다가오고도 그렇죠. 그러다가 어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하고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당부한 것이죠.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남북 간의 경제협력은 공동의 번영을 가져오고 군사적 대립을 완화시킬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대통령의 첫 광복절 경축사를 놓고 정치권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이 평화적 방법으로 지금의 위기를 풀지 않으면 그동안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뿐이라는 여당과 국민들의 최고조의 불안을 누그러뜨리지 못한 굉장히 아쉬운 경축사였다라는 야당. 자, 서로 다른 반응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평화적 해결을 거듭 강조한 광복절 경축사의 의미, 잠시 후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와 짚어보고요.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는 오늘도 우직하게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색다른 시선으로 꼽은 오늘의 이슈부터 만나보시죠. 전국 대형마트와 편의점, 온라인몰 등에서 일제히 계란 판매를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국내산 계란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성분이 나온 건데요. 유럽에 이어 국내에서 등장한 살충제 계란, 과연 먹어도 되는 걸까요? 2부 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장과 확실히 짚어봅니다.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모두 15건에 이르지만 마무리된 소송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개별 배상은 없다는 일본 정부와 개인 소송이라는 한국 정부,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끝나지 않은 싸움. 3부 하종강의 염치 있는 세상에서 돌아봅니다.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과 매티스 국방장관의 이례적인 대북 기고문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렸습니다. 이 기고문 북미 긴장 완화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백병규의 뉴스엠에게서 제대로 진맥해봅니다. 위안부라는 세상의 편견 때문에 좋아하는 노래도 마음껏 부르지 못했던 길원옥 할머니. 아흔이 돼서 가수의 꿈을 이뤘습니다. 애창곡 15곡을 담아 인생 첫 앨범을 냈는데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이 아닌 신인 가수 길원옥, 4부에서 만나봅니다. 오늘날 한반도의 시대적 소명은 두말할 것 없이 평화입니다.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입니다. 정부의 원칙은 확고합니다. 한반도에서 또